안녕하십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수유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입니다. 요번에도 조금 업데이트 되는 시기가 좀 늦었네요. 이 원래 일요일마다 올렸는데, 책이 좀 밀리기도 하고, 제가 좀 아팠어요. 뭔가 이렇게 두통이 너무 세게 오더라고요. 독감 때문에 왔나 했더니 그건 아니고, 그래갖고 막 내과 갔다가, 신경외과 갔다가, 막 엑스레이 찍고, 뭐 뇌에 뭐가 문제 있나 막 찍고 그랬거든요. 한 3일 동안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가지고 책을 또 하나 읽었습니다. 지난번까지 금리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번엔 이제 또 투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어요. 주식 투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모르는 투자에 감춰진 진실이라는 책을 또 하나 찾아서 봤습니다. 이 책도 되게 좀 가벼워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예. 이 책이 190페이지밖에 되지 않아요. 190페이지 앉아서 이렇게 보시면 이 책도 금방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빚진이라는 분이 쓰신 건데, 그래서 뭐 이제 지난 책 모토였죠. 금리를 제대로 알자. 이거 안 바꿨네요. 정신이 없어요, 제가. 어. 근데 투자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더 깊게 알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 투자를 엄청 뭐 다양하게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S&P 지금 하고만 있어가지고, 그 막 종목 투자 뭐 이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이분은 조금 다양하게 하신 분이긴 해요. 그래서 뭐, 15년간 투자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죠. 이분은 이제 하락장 때 공매도 포지션, 공매도가 뭔지 아시죠? 빅쇼트라는 영화에서도 나온 건데 주식시장이 하락할 거를 예상을 하고 거기다 배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이제 주식이 이제 1,000원이란 말이에요. 보니까 얘가 한 떨어질 것 같아. 800원으로. 이거를 공매도 자기가 주식을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빌려요. 제도적으로. 그리고 지금 바로 판단 말이에요. 1,000원에 팔았어요. 이 사람들은 알고 있죠. 이거는 분명 800원이 될 거다. 800원이 됐을 때 사요. 그 얼마 차이 남죠? 200이죠. 그리고 이거를 얘한테 줘요. 손에 든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이게 진짜 이게 공이 김선달 같은 거예요. 이 공매도가. 이걸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좀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분도 이제 뒤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상승장에만 돈을 벌 게 아니고 하락장에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도 이 책을 보고 좀 깨달았습니다. 시장은 상승하고 하락하고 있거든요. 꼭 상승할 때만 돈을 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도 그래요. 이게 균형적인 시각을 갖춰라. 물론 이 공매도 하락장, 이 쇼트에 들어가는 게, 쇼트에 들어가는 게 쉬운 영역은 아니긴 해요. 쉬운 영역은 아니긴 한데, 본인이 이분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승장뿐만이 아니고 추세 분석, 과거 분석을 하면 하락장이 올 것 같아. 그러면 분명히 올 것 같아. 그러면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공매도를. 돈을 버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느꼈어요. 그렇다고 제가 공매도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균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공매도를 싸잡아가지고 막 무슨 세력 무슨 나쁘다. 저도 약간 그런 편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꼭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빅쇼트라는 영화도 그 공매도에다 배팅하신 분들 얘기거든요. 남들은 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다 막 오를 때 분명히 폭락할 거다라고 하는 그 소수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거기에 이제 브래드 피트가 나와요. 증권가에서 되게 오래 한 사람이 있고, 약간 연관들이 있어요. 이 사람 이제 요청해서 막 하죠. 그래서 막 얘네들이 막 좋아해요. 좋아요. 그러니까 브래드 피트가 샥 돌면서 얘네들한테 그래요. 그 영화에다 나오거든요. 너희들 지금 니들이 무슨 짓 한지 아느냐고. 네? 돈을 버는 것과 그거랑 다른 거라고. 너희들은 지금 미국이 쫄딱 망한다는데 배팅을 거는데 그렇게 좋아할 일은 아니지 않냐고. 그 얘기를 해요. 예. 둘이 막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요청대로 어떤 업무를 다 처리해 주긴 해요. 브래드 피트가 막 전화도 하고 뭣도 하고. 아마 이쪽 투자에선 되게 오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표정이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근데 막 얘들이 철없이 막 너무 좋아하니까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니들이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딱 망하는 거에 배팅을 했고, 미국 주식시장이 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앉고, 거지가 되고,
깡통을 차고 된다고. 너희는 지금 거기다가 배팅을 한 거라고. 그러면서 그 배팅한 거에다가 이렇게 좋아할 수 있냐고. 그 대사가 나오긴 해요. 예.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유튜브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중률 9%. 그 생방송에서 인증을 하셨대요. 이게 뒤에서도 나오는데, 부자들은 원래 자기가 부자라는 거 티를 안 내요. 그건 알아요. 부자라는 거. 굳이 티 낼 필요도 없고, 본인이 부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부자라고 얘기해봐야 좋을 게 없거든요. 먹이떼들, 그, 세이노님에도 나오잖아요. 그 날파리떼들이 달려들 뿐이에요. 뭐 조용히 있으면 돼요. 근데 본인이 알고 있는 거를 하고 뭔가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한다면 그걸 공개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 공개하라. 최고의 홍보 효과라는 거예요. 일부만 공개하는 게 아니고 다 공개를 해라. 네 계좌를. 낱낱이. 그런 얘기가 뒤에서도 나오긴 합니다. 예. 여기 막 자기도 유튜버를 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예. 조금의 성공 하나 가지고서 10개를 얘기해요. 10개를 얘기해요. 그 중에 하나만 맞아도 이거 가지고 광을 파는 거죠. 이거는 묻어두고. 그리고 이거 안 맞았을 때는 다른 세력이 잘못됐다, 공매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디스하고. 그래서 10개를 얘기해요. 그 중에 하나 맞으면 이거 부각시키고.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저렇게 조작방송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유튜브가 특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책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얘기해요. 유튜브 보지 말고 책을 봐라. 책은 증거, 기록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책을 내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검토를 받고 해야 되거든요.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낸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유튜브보다도 어떤 책을 먼저 봐라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긴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인증했다고도 나오고요. 그래서 투자 원칙, 어찌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책에서. 이 책에서 대놓고 얘기해요. 내가 이 책을 내는 이유는 이거다. 이게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관련돼서 투자자가 착각을 하는 거죠. 투자 원칙이 없으니까. 이게 투자 원칙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보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뭐예요? 자금을 리스크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예, 이게 관통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 기초가 나와요. 이 부분은 제가 못 다루겠어요. 제가 이거를 소화를 못 하겠어요. 가치 투자라든지 뭐 재무제표 이런 거는 하겠는데 최대 추정 기준 같은 거 이걸 저도 봤는데 제가 이거를 할 게 아니니까 이게 깊게 안 빠지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이해도 좀 잘 안 되고 그냥 S&P 그거 차트만 봐도 지금 잘 볼 줄 모르고 하는데 물론 좀 주식을 좀 더 알고 하면 이거 알면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시가, 종가, 저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 부분은 제가 소화를 못 시켜서 이건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투자 원칙에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리고 투자자의 직각, 정보의 오류.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 읽는 책이 부에 대해서도 알고 이제 제가 이제 ETF하고 주식을 한다고 사기 힘들어요. 그냥 ETF에 그냥 킵바잉 하는 건데 제가 이 ETF를 하면서 계속 이거를 유지하고 싶거든요. 이 멘탈을 이거를 지금 유지하고 싶어서 그런 거를 하고 싶어요. 그럼 나는 과연 나의 투자 원칙은 뭘까? 여기서도 얘기해요. 투자 원칙을 엄청 정교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막 뭐 차트 뭘 보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긴 하면 돼요. 명확하게 투자 원칙이 명확해야 돼요. 명확한 게 뭐냐면 액션이 들어가야 돼요. 이 시그널이 딱 나면 바로 액션이 되게. 이것만 명확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친구한테 들은 거건 본인이 어디서 주워 들은 거건 책 몇 개를 이렇게 해서 한 거건 명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예. 물론 공부를 많이 할수록 더 정교해지긴 하겠죠. 그런 투자 원칙들이 막 그런 것들 뭐 3단 캔들을 보고 뭐 골든 크로스 됐을 때 들어가고 뭐 온갖 것들 있잖아요. 참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원칙을 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원칙은 지금 그래요. 거의 원칙입니다. 500 ETF 들어가고 있죠. 아무 일도 없고 매일 어떻게 사요? 5만 원씩 사요. 뭘요? SPY랑 VOO를. 사람들이 그래요. 야, SPY랑 VO 왜 두 개 타냐? 어차피 S&P 똑같이 하는데 분산 효과 없잖아. 맞아요. 분산 효과 없는 거 알아요. 근데 제가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했을 때 절대 팔지 않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안 팔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매일 5만 원씩 사요. 매일 5만 원. 매일 5만 원. 그러면 한 달이면은 25일 영업일로 25일 해서 250만 원 든단 말이에요. 그쵸? 250만 원. 제가 증권계좌로 월 270만 원씩 이체를 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파란색 하락장이 왔을 때 아주 정확하게 났는데 0.5 이상 하락하면 30만 원을 추가로 구매해요. 매수. 0.5 이하로 되면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기본이에요. 하루에 10만 원씩 투자래요. 하락장인데 0.5% 이하로 하락했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서 30만 원이 투자가 되죠. 평일에는 10만 원씩 하다가 0.5 이상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30만 원을 투자하죠. 1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제 원칙이에요. 빨간색일 때는 10만 원, 파란색인데 0.5 이하일 때는 30만 원, 0.5 이상일 때는 70만 원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게가 한 두 달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이제 그냥 뭐 뜨문뜨문 샀어요. 원칙 없이. 지금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한 달에 투자금이 뭐 500만 원까지 나가기도 해요. 제가 보니까 한 달에 파란색이 뜨는 게 열 번이 넘게 나와요. 열 번이 넘게 나오기 때문에 투자금이 270만 원이 훨씬 넘어요. 네. 한 400, 500 나가요. 월. 자, 그러면 월에 ETF를 400에서 500씩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1년이면 어떻게 되죠? 12개월.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1년이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네, 6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최소 5년에서 10년 들고 갈 거란 말이에요. 5년이면 3억이에요. 3억. 3억. 10년이면 6억이고. 그 정도 자금이 전 지금 없죠. 그건 점점 줄여야 될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좀 고민인 게 정말 폭락이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이제 현금을 좀 남겨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채권을 조금 몇 개가 들어가 있긴 해요. 채권이. 저도 언젠가 뭐 계좌를 다 인증할 날이 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의 원칙은 이렇다. 그리고 이 원칙은 되도록이면 안 바꾸려고 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뭐 엄청난 거창한 거 아니죠? 문제는 그거예요. 저도 이거 제가 저의 이 투자 원칙을 챗 GPT에 물어봤거든요. 네, 이게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해요. 킥바잉하고 하락장이 왔을 때 추가가 좋은데 문제는 재원의 압박이 올 거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이게. 예. 재원의 압박은 그건 저도 동감해요. 재원의 압박이 올 거다라는. 제 월급에 지금 거의 반 이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 정도가 들어가면. 저축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저축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일 나요, 지금. 그래갖고 이거 그냥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이 많아가지고 190페이지인데 페이지 수로는 많지 않은데 내용들을 제가 뭔가 이렇게 다 다루다 보니까 좀 PPT 장수가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거의 9장 정도 돼가지고 이걸 한 번에 하면은 양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좀 두 개로 나눠서 할까 고민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제가 좀 중간에 끊을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투자 파트입니다. 이분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이제 투자 파트예요. 투자 파트. 네, 투자 파트라서 투자는 확률이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도박도 확률이고 투자도 확률이고. 예. 근데 이게 조금 다르긴 해요, 여러분. 이게 주사위 굴리기랑 투자는 조금 달라요. 주가는 기업의 성장성을 따라갈 확률 차트하고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옛날에 1등 했던 놈이 앞으로도 1등 할 거라고 그렇게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예. 오르는 주는 계속 오르고 하락주는 계속 하락하냐 이걸 시스템적 오류라고 그러거든요. 경제학과에서 나와요. 네, 시스템적 오류라고 그래요. 그래, 이걸 시스템적 오류는 그러면 또 하락하는 놈은 계속 하락하냐? 하락하는 놈도 어떤 턴 어라운드가 돼서 상승하고 상승하기부터 계속 하락하고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이게 어찌 보면 추세 분석의 기본이라는 거고 주가 확률의 기본이라는 거죠. 확률이라는 게 뭐? 오를 놈이 계속 오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로 수익을 내려면 확률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
수익이 날 수 있는 높은 확률의 투자로 오랜 시간 반복하는 거다. 여러분들, 이 말이 너무나 평범하게 와닿으시죠? 이 말이. 저는 이게 너무 지금 와닿았어요. 이 책을 읽고. 수익이 날 수 있는 높은 확률의 투자를 오랜 시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돈을 버는 거예요.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답을 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이 날 수 있는 높은 확률의 투자. 뭐예요, 이게? 종목을 잘 선정해야 된다는 거죠? 종목을 잘 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성과 경쟁력과 성장성 있는 애를 잘 보고 뭐예요? 오랜 시간 뭐예요? 반복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이 세 가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식 투자로 돈을 잃는 거예요. 단시간에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건 그건 돈을 잃는 거예요.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을 정답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끊임없이 이걸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런 책들을 계속 찾아보고 있어요. 주식으로 돈을 버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막 어디서 트렌드 이런 얘기 뭐 올랐다 말랐다 그런 얘기 말고 진짜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하시면서 관통하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주식이 많겠어요. 이게 저한테는 이게 ETF인 거고 뭐 워렌 버핏은 ETF 안 하겠죠. 왜 그분은 이걸 보는 눈이 훨씬 있으니까 맨날 재무제표 보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그렇잖아요. 누구는 뭐 전지에 들어갈 수도 있고 누구는 그 아까 같이 이분처럼 공매도로 들어가는 수도 있고 어? 근데 이게 오랜 시간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 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거 이 책에 쓴 원리 이 책을 쓴 목적 투자 원칙을 정해야 남들과 다른 투자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투자 원칙을 중요하다는 건 제가 이전 책에서도 많이 얘기했죠. 투자의 본성 뭐 투자 이게 저도 투자 원칙이 뭐야? 투자 원칙을 세우라고는 많이들 강조하는데 투자 원칙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에 제일 중요해요. 남들과 다르게 투자해야 수익이 가능하다.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그렇잖아요. 다양한 기술적 분석이 있다는 거예요. 캔들, 이평선, 차트 매매, RSD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건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야? 캔들 적산병. 이게 뭐 캔들이 뭐 세 개가 쌓인 게 있대요. 다음 날 매수한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은요, 액션이 들어가야 돼요. 액션. 이건 분석하고 그냥 알았다는 거잖아요. 패턴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사겠다. 아니면 팔겠다. 아니면 내가 반만 사겠다. 얼마에 사겠다. 액션이 들어가는 게 투자 원칙이라는 거예요. 5일 20 이동 평균선 크로스 됐다. 캔들 마감 시 매수한다. 이것도 원칙이라는 거죠. 매수한다라고. 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 원칙이, 나만의 원칙이 개똥 원칙이에요. 돈 벌어다, 돈 벌어다 주는 원칙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원칙을 세웠잖아요? 과거에 적용 시 수익이 나는지 확인 가능하다. 이분이 이거를 되게 중요시해요. 추세 분석. 추세. 과거 백테스트라고 그러거든요. 백테스트. 이걸 꼭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원칙을 만들었으면 백데이터는 다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요. 투자자들이 공부를 안 한대요. 여러분들이 투자 원칙 얘기했잖아요. 그래, 원칙 만들어서, 그래, 기특해, 잘했어. 그럼 이게 실제로 과거에도 돈을 벌어다 줬는지 백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해요, 투자자들이. 이 정도도 하지도 않고 투자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노력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의 원칙은 뭐죠? ETF 킵바잉을 하고 파란색일 때 더 산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과거에도 돈을 벌었을까요? 그렇게 하면 더 벌었을까요? 상식적으로 볼게요. 상식적. ETF는 어떻게 되죠? S&P가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계속 우상향하고 왔죠. 10년에 걸쳐서.
제가 매일 샀어요. 매일 샀죠. 그리고 파란색이 떴을 때 더 샀죠. 그리고 만약 제가 10년 전에 만약 이 짓을 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돈을 벌었겠죠. 당연히 돈을 벌었겠죠. 제 원칙, 10년 전에 제 원칙, 제 투자 원칙대로 해서 지금 10년이 지났으면은 그 사람은 어땠을까요? 돈을 벌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거죠. 투자 원칙을. 돈이 문제일 뿐이죠. 과연 제가 이 시간이 문제예요. 5년 이상, 10년 이상 해야 되는데 제가 5년 이상, 10년 이상을 그걸 할 수 있냐가 문제긴 해요. 예, 그렇게 하고 재원이 문제지. 예, 제 원칙 자체는 잘못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걸 꼭 해보셔야 돼요. 과거에 적용 수익 난지 확인. 원칙을 세우고 그게 과거에 수익이 났는지 꼭 확인해 봐야 된다. 투자 원칙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과거의 확률을 검증 가능해야 된다. 이게 검증 가능하지 않은 건 원칙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예. 그럼 액션이 들어갈 수 없겠죠. 이거 돈 버는 방법인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죠. 수익이 났다면 그 원칙을 고수하라. 고수한다는 게 뭐죠? 계속 오랜 시간 반복해라 이 얘기예요. 원칙을 찾는 건 뭐죠? 이거를 찾는 거고 이 얘기가 결국 뭐예요? 투자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 그리고 수익이 나는 여러 원칙이 사용한다면 전체 이거 하나의 만병통치약의 원칙이 아니라 수익이 나는 여러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 개 하면은 그게 그것도 그렇잖아요. 구멍을 하나 파는 것보다 여러 개 파놓고서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저는 지금 S&P만 하고 있고, S&P로 뭐 돈을 더 벌 수 있는 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은 좀 고민을 좀 더 해볼게요, 저는. 음. 투자 원칙을 수립은 어렵다? 초보자들이 많이 느끼죠. 투자 원칙 어떻게 수립해야 돼? 필승법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기는 게 아니라 확률 높은 원칙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문차이예요. 어떨 땐 잃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투자 원칙이 어떨 땐 돈을 잃게 할 수도 있다고요. 예. 근데 어떨 땐 돈을 벌고, 결국엔 뭐예요? 확률이라는 거예요. 확률. 확률 높은 원칙을 찾으라는 거죠. 책에서 본 거, 나만의 간단한 방식, 친구한테 들은 거, 정교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과거 데이터로 검증되었다면, 투자 원칙이 가능하다. 왜? 데이터로서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돈을 벌게 해줬다는 게 보여줬잖아요. 그럼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시장이 바뀌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고려는 해야 되는데 원칙은 명확해야 되며 고수하는 것이 가장 명확 고수예요. 이게 중요한데 이 얘기가 다 뭐예요? 투자 원칙이에요. 투자 원칙 얘기입니다. 이 책은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원칙과 백데이터, 과거 검증. 또 똑같은 얘기 또 하죠. 유튜브, 전문가 조언, 뉴스, 막 이런 데이터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쓰레기 데이터도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돈을 벌기를 원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돈을 벌고 말고 상관없어요. 그냥 훅 불고 날아가면 끝이에요. 왜? 데이터 기반 수익 사업이라는 거예요. 클릭하고 한번 봐주고 좋아요 누르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거 니들이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너무 편리하죠. 진입장벽이 없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 물론 이걸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그거 자체도 본인의 이론에 맞춰 그 과거 데이터를 짜집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어떤 거 내왔어. 그럼 그거에 딱 맞는 케이스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 맞췄지? 나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곡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칙을 세우고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거를 과거 데이터를 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은근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이게 뭐예요? 투자 공부라는 거예요. 이걸 투자 공부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분은 이걸 투자 공부라고 해요. 그리고 이걸 투자 공부하면서 뭐예요? 아까 이 원칙이 뭐예요? 여러 개 원칙이 사용한다고 그랬죠. 이걸 찾는 걸 투자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과거 데이터를 쭉 보면서 투자 원칙들이 나올 거잖아요. 돈을 벌어다 주는 확률을 높여주는 원칙들을 여러 개를 계속 찾는 거. 이거를 투자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 틀어놓고 그거 보면서 달달달 보고 찍어줘요. 리딩방 들어가서 막 그게 투자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익을 높여주는 원칙들을 본인들이 이렇게 가설을 세워나 보고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이걸 해서 돈을 벌렸을까?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땐 돈이 벌렸을까? 실제로 데이터를 까보면서 이렇게 원칙들을 세워놓는 게 이게 진정한 투자 공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이분은 또 그렇게 본인 스스로 하셨겠죠. 이게 진정한 투자 공부다. 유튜브 보고 뭐 그게 투자 공부가 아니다. 저도 그런 관점에 보면 투자 공부를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저는 ETF를 하는 거죠. 야, 그럼 S&P 500은 공부 안 해도 되냐? 야, 그거는 공부 안 해도 돼? 솔직히, 제 솔직한 얘기, 그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존 볼구가 워렌 버핏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인덱스 펀드 들어가라고. 일반 투자자들한테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공부하는 것도 솔직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회사 다니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거 언제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ETF를 한 거예요. 주식 투자로 공부할 시간과 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ETF로 들어간 거라고요. 그 ETF에 이렇게 돈이 많이 물릴까요? 다 그러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물렸겠죠. 결과보단 과정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0% 하락률이 손절한다는 원칙을 세웠어요. 예. 근데 이렇게 막 가다가 10% 하락했어. 근데 이게 전체 시장으로 보면 지금 근데 여기 가다가 10%가 딱 꺾였어. 예. 전체 이렇게 돼. 여기 이때 막 수익이 계속 났어. 확 났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가다. 얘가 10%도 뗐대. 원칙이 근데 10% 하면 떨어지면 10% 하면 파는 거야. 현재차도 우상이야. 원칙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사야 돼요, 이건. 원칙은요, 여러분들 예외가 생기기 시작하면 원칙이 깨져요. 원칙의 예외가 시작한 분부터 더 이상 원칙이 아니다. 왜? 왜? 여러분들이 그거 만든 원칙은 떻게 만든 거예요? 오랜 시간 백데이터를 검증을 통해 수립된 거잖아요. 물론, 이때 안 팔아도 올라가서 수익이 났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경험이, 원칙을 깬 경험이, 깨서, 원칙을 깨서 수익이 난 이 경험이 여러분들 이 원칙을 대체를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원칙 어떻게 만든 거예요? 백테스트 해가지고 가장 돈 버는 확률을 높이는 게임을 만들었잖아요. 그 확률을 허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국적으로 가면 얘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때 10% 났을 때 손절하는 게 맞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원칙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오랜 시간 쌓아놓은 그 과거 대전에 새긴 원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조금 10% 빠지는 거 내가 한 번 안 팔고 했더니 돈 더 벌었네? 그 한 번으로 이 원칙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백 테스트를 통해 원칙을 이게 정하고 누적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루하루, 하루하루. 그래서 저도 매일, 물론 지금 자동으로 걸어놓죠. 자동으로 걸어놨는데 매일 제가 그 납입 일지라고 해서 일기처럼 써요. 어, 종가가 지금 얼마였고, 종가 대비 몇 프로 올랐고, 그거 쓰고, 근데 VO에 얼마 들어갔고, 에스파이아 얼마 들어갔고, 5만 원, 5만 원, 별일 없으면, 예. 파란색인데 0.5면 뭐 하고 이렇게,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예. 저는 그게 왜냐면, 귀찮을 수도 있죠. 거치식으로 한 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월요일 날, 월급날 바로 다음날 뭐 270 한 번에 빡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이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FOMO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미싱 아웃. 빠뜨리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내가 큰 기회를 놓치는 것 같고, 뭔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매일 제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 충동을 느꼈어요, 저도. 그 등락을 보면서. 근데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자동으로 걸어놓고 그걸 매일 보는 거죠. 어찌 보면은
자동 사냥하는 거예요. 그 온라인 게임에 자동 사냥, 자동 사냥 걸어놓듯이 그냥 경험치 들어오는 거죠. 그냥 그걸 보는 거, 첫 번째는 그거고, 아, 주식 투자를 내가 계속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안도감, 위로감, 음,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이거를 매일매일 하면서 누적하는 과정이에요, 저도. 그러면서 제 정신력을 강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떨 때는 더 많이 사고 싶을 때도 있고, 너무 지루한 거예요, 어떨 때. 빨간 날이 길어지면. 아, 뭐 더 사고 싶은데. 아, 오늘은 왜 안 떨어지지?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키는 거예요, 계속. 아, 오늘 빨간색이야. 아, 그래, 빨간색은 추가 구매 없지, 추가 매수 없지. 이렇게. 아, 0.4야? 아, 0.1만 떨어져도 내가 더 살 수 있는데. 그래도 지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제 스스로의 어떤 그 수련 과정을 키우는 거죠. 근데 되게 번거롭긴 해요. 매일 이걸 한다는 게. 근데 이게 그냥 이건 저의 약간 투자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명확한 원칙 수립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 누적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분이 이제 투자 원칙에서 투자 원칙이 무엇이고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고 그리고 투자 원칙을 잘 지킨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강하게 말씀을 주신 거죠. 자, 투자 실패 진짜 이유. 투자 실패. 왜 실패할까요? 95%의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죠. 저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저도 들어왔지만 저도 95%의 사람 안에 낄 수도 있는 거죠. 처음부터 주식 투자 들어오는 사람이 자기는 돈을 잃을 거라고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투자 실패, 목돈을 잃었다? 원인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큰 손해를 봤잖아요. 그냥 유야무야 흐지부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랬는 어느 순간에 그렇게 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종목을 잘못 선택한 거 대표적인 예죠? 이상한 거 들어간 거 막 기대 수익 오판한 거. 야, 소스 있대 뭐 있대. 예, 리스크를 너무 과소평가한 거죠. 매도를 잘못한 거. 뭐 매도는 예술의 경지라고 하잖아요. 작은 손실, 작은 수익 때 매도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손실에 대해서 하거든요. 손실 보는 거를 수익 보는 것보다 두 배의 고통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손실 회피 성향이라 그래요. 심리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작은 손실 나도 썩 차버리는 거예요. 예. 아, 너무 손실이 지르니까. 근데 조금 수익이 났어. 야, 회복됐다. 사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걸 더 오래 더 장기적으로 갖고 있었으면 시장이라는 게 변동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 뭐라고 그랬어요? 투자로 돈 벌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수익이 날 수 있는 높은 확률의 투자를 오랜 시간 반복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오랜 시간, 오랜 시간, 오랜 시간. 근데 이렇게 손실 조금 할 때 깔짝깔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면 돈을 잃는다는 거예요. 이러면. 투자 시점이 잘못된 경우, 시장 고점에 물린 경우, 이거 대표적이긴 해요. ETF, S&P ETF도요, 고점에 물려서 들어가면요, 5년, 7년 들고 있어도 거의 그냥 원금 회복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책에도 이제 삼성전자 얘기 나오거든요. 3년, 4년을 들고 있었더니 결국 겨우 원금 회복한 적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왜냐면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들어올 때 이미 고점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저 7월에 들어갔거든요. 25년 최저점이 3월일 때였어요. 트럼프의 관세. 그때 이후로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7월 때도 높았어요. 지금도 높죠? 예, 지금도 높은 거예요. 예. 그 주봉으로 보면 그렇고 연봉으로 보면 이게 지금 엄청 높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ETF 지금 엄청 높은 구간이에요. 그 ETF를 제가 알았을 땐 이미 이게 고점이라는 거죠. 개미 투자자가 이미 들어올 때는요, 대부분 의심의 여지 없이 보다 고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개인 투자자, 기회는 좀 부족하죠. 이런 지엽적인 거에 좀 집착을 하게 됩니다. 막 캔들 보고. 근데 이게 뭐예요? 심리예요, 심리.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투자 실패가 반복되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법을 모르거나 추세를 모르거나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투- 주식 투자로 계속 돈을 잃는 사람은 여러분이라는 인간이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이게 심리랑 관계니까. 여러분들의 인간 그 심리가 안 바뀌었으니까 똑같은 실수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얘기해요. 투자를 시작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투자 시작을 첫 판을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마인드셋을 가지고 시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그래 뭐 투자 빨리 하는 거 중요하긴 한데 독하지 마시고 좀 이런 걸 좀 찾아보세요. 저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와 관련된 책을 계속 찾아보고 있잖아요. 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제 마인드셋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런 책을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돈은 물론 들어갔지만 어떻게 하면 저의 이 심리적이고 들끓는 마음을 이걸 추스를 수 있을지 이런 책을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계속 무슨 뭐 리딩방 들어가서 막 도파민 터지고 가자 불꽃 솟자 이런 거 마시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심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투자 경험이 많으셔서 이미 뭐 그런 걸 초월하신 분들은 뭐 상관은 없지만 자 도박보다 유리한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불리하다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투자 원칙 확률이잖아요. 반복이 될수록 그 확률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주사위라는 거는 주사위에 6이 나올 확률이 뭐예요? 6분의 1이죠. 그 두 번째는요. 6분의 1이죠. 이게 별로 독립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확률이 10번을 해도 6분의 1이라는 확률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6이 나올 확률이 올라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10번의 주사위를 던져요. 처음에 주사위 나올 확률이 뭐예요? 6분의 1이죠. 6 나올 확률이 6이죠. 두 번째 했어요. 6 나올 확률이 뭐예요? 6분의 1이죠. 이 6분의 1이라는 확률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도박은. 근데 여러분들이 원칙을 했어요. 이때 꼬랐어? 이때 꼬랐어? 근데 할수록 올랐어? 이게 시간이 갈수록 왜 여러분들의 원칙은 뭐예요? 과거를 통해서 돈 벌 확률이 높은 원칙을 만든 거잖아요. 오랜 시간이 가면 돈 벌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도박보다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 그걸 맛보고 싶은 거예요. 빨리. 그 기다림이 없이. 그래서 여기에 끌리는 이유죠. 빨리. 그래서 투자 원칙을 했다면 도박보다 확률적으로 우위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돈 벌 확률이 자연스레 높아져요. 투자 원칙을 제대로만 정했다면요, 여러분들 시간은 여러분들의 편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조금 잃었어? 내일 되면 올라갈 거야. 그 다음에 또 오를 거야. 오를 확률이 높아질 거야. 응. 오늘 잃었어? 그러면 오를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예. 제대로 된 투자 원칙을 했다면. 다만 뭐예요? 시간을 들여야 돼요. 시간을. 도박은 결과가 신속히 나오지만 투자는 오랜 시간 소요되며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기간 동안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분명히 도박보다 우리는 더 우월한 룰 세팅을 해놨어요. 과거를 보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원칙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요. 잘 찾아보시면. 그리고 그거를 뭐예요? 하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이에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심지가 곧지가 않아요. 옆에서 뭐라 그러고, 옆에서 누가 했더니, 제가 저거 했더니 돈을 더 번 거 같고, 내가 제대로 든 거 같나, 긴가민가 하고, 나 괜히 샀나 싶고, 그런 거. 이게 뭐예요? 다 심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주사위는 한 번 굴리면 끝났죠. 화투잎은 한 번 하면 낙장불입이죠.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심리가 작용이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원칙을 가지고 참고 견디기만 하면 도박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게 투자다. 이게 투자다. 오렌 버핏이 그렇게 얘기했죠. 주식 투자는 뭐냐? 성급한 사람의 돈이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시장에 무조건 오래 있으면 아니죠. 선별을 해야죠. 좋은 종목, 돈을 벌어다 주는 그 종목을 먼저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랜 시간 잘 그거를 누적적으로 버티시는 거죠. 매도 가격 정한 후 매수를 해라.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할 때 얘를 얼마에 팔지 정해 놓고 들어오지 않죠. 그죠? 매도는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수익을 결정짓는 투자의 가장 중요한 거죠. 매도는 예술이라고 그랬죠. 매도는 예술. 음. 매수는 기술, 뭐 매도는 예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예.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뭐예요? 매수부터 하고 나서 매도까지 나중에 결정한다는 거예요. 수익의 한계치를 미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큰 돈을 벌기를 원한다는 거죠. 물론 저도 그랬어요. 아, 나 ETF로 얼마 벌지? 아무리 벌어봐야 10%예요. 제가 봤을 땐. 이젠 10%도 힘들어요. 왜냐면 저성장 기조기 때문에 10%도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7.8%? 아, 5%도 되게 힘들어요. 실제로 몇몇 사람들은 얘기했죠. 과거에 S&P 500이 미국이 고성장할 때를 통틀어서 10%였지 이제는 저성장이다. 물론 AI가 혁신해서 성장성이 또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5% 정도로 본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10년 투자해서 5% 본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면 ETF가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막연하게 큰돈 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손실이 주류한다는 성향이 있죠. 예. 그래서 1억 들어갔는데 10만 원 벌었어? 좋아. 손실의 피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나 그래도 야, 그래도 나 1억 들어갔는데 나 이번에 10% 먹고 1,000만 원 벌고 나왔어. 이렇게 만족하는 거죠. 이게. 예. 손실 한계치를 미결정한다는 거야. 10% 손절 원칙이라는 거죠. 10% 떨어졌네. 그럼 빨리 팔아야 되는데, 사람이 보통 한번 결정하면 계속 밀고 나가고 싶거든요. 막연한 회복 기대가. 그리고, 내가 뭔가 추세를 기술적으로 잘 못 본 것 같아. 내가 걔네 무슨 뭐 소스라든지, 뭐 실적 발표라든지 그런 걸 놓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과 손실의 한계치를 미리 원칙을 정해둔다면 심리적인 요인이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은 가급적 다 배타야. 내가 얼마 넣으면 먹겠다. 내가 10% 떨어지면 팔겠다. 이런 걸 다 세팅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세팅해 놓지 않으면 그날 그날 기분, 그때의 컨디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투자 심리를 강화시키는 것은 단순한 결심, 다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결심과 다짐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약해요. 작심삼일이고요. 그렇게 약해요.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즘 그래서 자동 매수, 자동 결제, 자동 사냥 시스템이 왜 있겠어요? 이걸로 걸어 놓으세요. 제발 걸어 놓으세요. 원칙을 만들었다면 그 원칙대로 실행을 해 놓는 그 자동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거를. 예, 무조건. 예. 매수는 여러분들 살 때 손실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이 주식을 하면서 손실을 얼마 볼 거라고는 아예 머릿속에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정해야 투자금이 나와요. 예. 이걸 정해놔야. 손절 가격 정하기 5%, 손실 가격 가고. 100만 원에 5%면 얼마죠? 5만 원이죠. 10만 원은요, 50만 원. 500만 원인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에 들어가면서 100만 원까지 내가 손실을 한 다음에 1억 갈 수가 있어요. 100만 원, 그럼 얘는 1억을 못 넣어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1억을 넣으면 안 되는 애예요. 저는 이건 이지라고 제 얘기는 ETF에 1억 들어가서 30% 폭락 가정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 날아가는 거죠. 그 정도 각오로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ETF 계좌 공개는 안 했는데 지금 한 5천 후반에서 6천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연말까지 하면 6천 정도 될 것 같아요. 6천 정도 될 것 같고, 올 연말, 한 달 정도 더 하니까. 연말 정도 되고, 내년쯤이면 1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하락장이 아마 오면 상반기 때, 그래서 만약 30%가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그래서 한 몇 천만 원 날라갈 각오를 하고 있긴 해요. 속은 쓰리겠죠. 말은 이렇게 하는데 속은 쓰릴 거예요. 그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각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 각오가 없으면 1억을 넣을 수가 없죠. 내가 3천만 원 손해볼 걸 각오해야 1억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ETF 1억을 넣으려면요, 여러분들 3천만 원, 4천만 원이 꼬라박아 심지어 5천만 원을 반토막이 날 걸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각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각오로 1억을 넣으려고 해요. 예. 매수와 매도,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다라는 얘기죠. 예. 진입장벽이 주식시장이 낮아요. 이건 저번에 예전에도 어디도 얘기했죠.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시장 구조가 왜 이럴까요? 기존 투자자들이 신규 자금의 유입을 원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금싸라기 땅이고 황금 어장이에요. 그럼 거기다 방어벽을 치고 나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지 않겠죠? 이걸 나면 독점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소수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주식 투자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시장이면 그러고 싶지 않을까요? 부동산도 그러고 수익이 되는 시장들은 다 어느 정도 진입장벽이 있고 안에 기존에 있는 세력들이 진입장벽을 높인단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왜 자기네들의 이문이 줄어드니까. 근데 주식시장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낮추죠. 점점 더 낮춰요. 해외도 낮추고 수수료도 낮추고 점점 더 낮춰요. 왜? 신규자의 유입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거 비싸게 사줘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시장이 그렇잖아요. 내가 싸게 산 걸 비싸게 팔 때 그걸 누가 사줘야 내가 이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돈을 들고 들어와서 내 걸 비싸게 사줘야 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나는 싸게 샀으니까. 미리 들어와서 싸게 샀으니까. 나중에 들어와서 비싸게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입장벽을 계속 점점 더 낮추는 거죠. 기존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얘네들한텐. 주식시장을 더 저변을 늘리고 더 많은 사람이 투자를 유도하는 게 뭐예요? 이게 얘네들은 돈 버는 길인 거예요. 증권사도 그렇고 기존 투자자 거기 있는 세력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점점 더 어떻게 더 편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 그래서 누구는 그래서 자기는 주식 안 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자기는 그래서 주식시장 안 한다. 내가 이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겠다라고 해서 자기는 이 주식시장의 이 구조를 보고 자기는 안 한다. 나는 주식을 이 사람들하고 해서 내가 돈을 벌려면 그만큼 더 뭔가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긴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기 싫어 자기는 주식 투자 안 한다는 그런 분들 글도 보긴 했어요. 예. 그래서 주식시장은 상승도 있지만 반드시 하락장이 온다. 그리고 우량주고 성장 가능성이 클수록 한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있다면 언젠가 반드시 언젠가 매도가 있는데 저는 투자 원칙으로 ETF 팔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영원 불멸이 들고 갈 수는 없겠죠. 언젠가 팔 날이 올 것 같긴 해요. 애들이 갑자기 뭐 학비가 필요한다든지 뭐 결혼 자금이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이 아프신다 그러면 뭐 자금이 없다 그러면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최후의 보루를 안길 것 같아요. 일단 현금을 먼저 쓰고 그거는 최대한 예. 그래서 주가 변동은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세 추정이 그거 한데 오를 때 사고 떨어질 때 팔라는 거예요. 쌀 때 사서 주 가격은 왜냐면 왜 그러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언제 싸고 언제 비싼지 여러분들이 그거 알아요? 그 기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올라요? 그럼 오를 때 사세요, 빨리. 떨어져요? 그러면 파세요. 이분은 그래요. 이분은 그러는 거예요. 야, 오른대? 야, 그러면 사. 떨어져? 그럼 팔아. 얘가 지금 비싼지 싼지를 모르는데, 그리고 앞으로 오를지 안 오를지도 모르는데, 그걸 예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비싸다, 싸다는 기준가격이 없어서 막연하다는 거죠. 근데 적어도 얘가 올랐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어저께 대비 올랐다는 건 뭐예요? 사실이잖아요. 어저께 대비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그걸 보고 사고 팔아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고 팔았을 때는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과거 백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그 예측과 자꾸 이상한 막 그 미래를 읽는 듯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주식 투자에 그 워렌 버핏도 하지 않는 그 짓을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발 이상한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응? 제발. 그래서 추세 추종이 이거예요. 이거 업일 때 오를 때 사고 다운했을 때 사라. 80년대 이슈였다는 거죠. 실제로. 예, 요게 하나의 트렌드였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이 추세 추종을 하게 되면 남들이 오를 때 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오르고 떨어질 때는 더 파니까 더 파는 이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원래 요 정도였는데 이게 세력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주식시장의 이게 변동성이 이것 때문에 추세 추종을 하면 이게 더 커지는 거죠. 실제로 그런 모습 보이긴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추세 추종이긴 합니다. 추세 추종. 예. 추세 추종이긴 해요. 예. 물론 이렇게 해서는 돈 못 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추세 추종해서는 돈 못 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예. 개인 투자자의 환상과 욕망. 뭐죠? 이거죠. 상승 전의 매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소스 있는데 하락 전에 사는 거 얼마나 좋아요. 완전 개꿀. 뭔가 내가 나만의 뭔가를 찾은 것 같고 필승 전략을 찾은 것 같고. 음. 그래서 투자 콘텐츠나 방식 자꾸 이런 걸 예측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오를까요? 막 이런 거 물어봐요. 이런 걸. 어디까지 가겠어요? 불기둥 가자.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어. 어기영차 막 불기둥 가자. 막 모른다니까요. 어저께까지 잘 오르던 놈이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 추종은 개인적으로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대요. 재미가 없거든.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주가 예측을 묻는다면 자기는 항상 모른다가 정답이래요. 이거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걸 알려주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예. 투자도 사업이라는 마인드로 하라는 거예요. 투자도 사업. 사업하기 위해서는 1년 준비에 노력 시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업보다는. 1년 내에 수익 내는 투자자 5%에 불과하다. 그럼 뭐예요? 이 5%는 수익을 못 내거나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도 사업 준비만큼 신중하게 종목 선정하고 자금 준비하고 계획 수립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낼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분은 이제 투자를 하기 전에 좀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인드셋도 하고. 그리고 얘기도 합니다. 예측은 사치다. 예측하지 말라. 대부분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예측하고 투자를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예측대로 시장은 움직이지 않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죠. 투자 원칙이 부재한 경우 점점 더 막연한 회복, 상승장,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돼서 손실을 더 키우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투자 원칙이 없으면요, 손실을요, 더 키워요, 더 키워. 그냥 이게 손절 타이밍인지 뭔지 전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더 키운다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더 키운다는 거예요. 예측은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지만, 투자에 실패한 이유는 그 예측하려고 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뭐예요? 예측이 아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중요한 말 나왔습니다. 투자 원칙도 대응이에요. 뭐뭐 하면 판다, 뭐뭐 하면 한다 이거잖아요. 대응이에요. 투자 원칙은요, 예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투자 원칙은요, 여러분들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대응 전략인 거예요. 투자 원칙 이꼴 대응 전략, 대응 방안, 예측 아니에요. 예측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명확하게 얘기했죠.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는 예측이 아닌 대응이다. 실시간 차트 보고 결정, 매수가, 매도가 방법을 미리 정해놓고 그 가격에 도달하면 해당 방법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렇죠. 차트가 올라가다가 내가 자기가 생각했던 수익률 몇 프로야. 딱 하면 그때 팔아, 그럼 팔고.
자기가 생각했던 뭐 종가가 있어요. 최저가가. 그거 찍었어? 그럼 그때 팔고. 대응이라는 거죠, 대응. 투자 원칙 시행. 대응. 그래서 투자 원칙을 명확히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계속 얘기하죠. 지금 투자 원칙이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되는지, 이게 예측이 아닌 대응이라는 걸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초반부터 이 책은 투자 원칙을 제일 중요시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1파트 투자 원칙만. 제가 이 투자 책을 여러 개 보면서 투자 원칙을 강요하는 책들, 강조하는 책들을 많이 봤는데 이 책이 투자 원칙을 가장 설득력 있게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예. 가장 와닿은 것도 있고, 물론 제가 많이 본 건 아닌데, 저도 투자와 관련된 책을 보면서 투자 원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지금 체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더 와닿았을 수도 있어요. 더 와닿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시작하시고, 주식 투자 아니고 투자하신다고 할 때 투자 원칙이 중요하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계시면, 요 책, 요 부분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을 한번 또 다시 다지시는 게 어떨까. 그럼 나는 투자 원칙 어떻게 정해야지? 그럼 본인이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정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투자 원칙을 제가 정했어요. 여러 가지 찾아보고 하다가 제일 그냥 심플하고 그냥 S&P 500의 성격을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투자 방식에 맞게 투자 원칙도 정해야 돼요. 난 매일 하는 애야. 나는 뭐 한 달에 한 번에 그러면 거기에 따라 투자 원칙도 그 인터벌이 또 달라지겠죠. 저는 매일 해요. 그러면 파란색이 뜰 때 더 사자.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근데 무조건 하지 말고 0.5일 때는 하고 내 재원을 좀 봐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돈이 좀 고갈되면 그 금액도 좀 줄여야겠죠. 예. 그 상황에 봐서 그렇게 할 거고. 또 투자 원칙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원칙을 어떻게 하고 실행한다는 게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되게 첫째 파트에서 되게 소상히 좀 잘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는 이제 투자자의 착각인데 이 투자 원칙이 없는 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일단은 양이 좀 길어가지고 이건 좀 나눠서 좀 하겠고요. 저도 이제 주식 주린이라고 할 수 있나? 이제 한 4, 5개월 되는 것 같아요. S&P 500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 주식 투자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투자긴 한데. 약간 저는 S&P 500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은행 예적금처럼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진짜. 아직 폭락장을 안 맞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그냥,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투자, 속성인 거. 투자는요, 여러분들 편안해야 돼요. 왜 편안해야 될까요? 오래 해야 되니까. 오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래 누적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 오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부담이 되면 안 되고요. 불편함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투자는요, 오래 해야 되고, 그래, 오래 하기 위해서는 편안해야 돼요. 편안한 투자법을 찾은 게 전 그거예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꼭 돌이켜 보세요. 내가 지금 소위 투자라는 걸 하고 있는데, 마음이 불편해. 내가 끌어다 쓰는 돈을 끌어다 쓴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돈을 잃으면 치명적일 것 같아.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면 안 되는 투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면 안 돼. 편안하셔야 돼요. 음, 뭐, 30% 떨어져도 반토막 나도 괜찮아라는 마인드가 돼야 돼요. 실제로도 반토막 났을 때 괜찮으실 정도가 돼야 돼요. 이 책 저번에도 얘기했죠? 예, 오렌 버핏이 한 얘기입니다. 투자 금액의 설령 반이 날아가더라도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만이 투자를 시작해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자꾸 투자에 대한 기본기를 계속 얘기하는 게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초반이다 보니까 이게 초반에 이제 마인드를 셋하고 세팅해지지 않으면요. 아까 얘기했죠. 어느 게 많아요. 온갖 그런 미디어, 유튜브, 조작된 거래, 뭐 리딩방 이런 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좌우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투자 원칙 그런 거를 참고를 하실 수는 있어요. 참고가 될 수 있겠죠. 정보를 잘 전달해 주면.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저도. 예. 저도 계속 뭔가 흔들리고 하니까 계속 이런 책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투자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였고, 어찌 보면 투자가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에서 첫 번째 스텝이자 가장 중요한 거지 않을까. 주춧돌? 핵심이 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좀 오랜 시간, 거의 뭐 한 시간을 얘기했네요. 투자 원칙을. 이거 전에도 다른 쪽에서도 투자 원칙 중요하다고 계속 저도 책 읽고 말씀드렸는데, 이 책에서는 정말 강조를 해요. 저도 다시 한번 느꼈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투자 원칙,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시는데 조금 조언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제 또 이 책 이어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쇼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